일단은 우리 토플반 이제 그 설명 잠시 드리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알겠죠? 저희가 지금 일단 서면에서 개강이 된 반인데 토플반이 그 과목당 60분이 잡혀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산대학교 그 파고다 학원에서도 토요일에 토플을 하는 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에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과목당 70분, 80분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60분이다 보니까 과목당 60분이면 시간이 굉장히 사실 짧거든요. 짧은 시간에 쌤이 이제 그래도 한 번 딱 알려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평일 때 공부 좀 하시고 토요일 또 오셔가지고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쌤이 진도를 좀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 거예요. 맞죠? 따라오시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하자면 우리 여기 앞에 맨 앞에 앉아있는 학생은 토플반 조교입니다. 조교기 때문에 영상 지금 찍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올려줄 거예요. 그럼 평일에 공부하실 때 복습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유튜브는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파고다 크리스토플이라고 있거든요.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오늘 찍는 영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봐야 될 영상들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시면서 계속 공부하시면 돼요. 복습 영상이 좀 있으면 그래 도움이 좀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번 타임 끝나고 나서 조교 선생님이 지금 이제 선생님을 오늘 처음 본 학생들한테 조금 말을 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토플을 정확히 약간 어떤 것 때문에 준비하시고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걱정이 되시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면 선생님한테 듣고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 좀 도움되게 선생님이 좀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파고다 안에서 토플반 중에서 80에서 90반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다 하실 수도 있지만은 서면은 이제 서면 학원에서는 난이도대로 반이 좀 여러 개 분반이 돼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소속이 돼 있는 부산대학교 파고다 같은 경우에는 반이 한 개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지금 80에서 90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수업을 듣게 돼 있어요. 원하는 점수가 70인 학생도 있어요. 그래도 80에서 90반을 들어요. 왜냐면은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점수가 80이에요. 그러면은 90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험장에 가면은 내가 80이 나올지 90이 나올지는 그 10점 차이가 진짜 문제 몇 개 차이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하는 게 90이다. 그러면은 100점을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시작점은 다 달라요. 수업을 할 때는 시작점은 누구는 내가 베이스가 뭐 50점 60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은 항상 노베이스예요. 토플을 배워보고 쌤한테 온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노베이스로 출발했기 때문에 나갈 때 시험을 치러 갔을 때 그때만 이제 도착 지점만 똑같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선생님이 똑같이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부산대학교 학생들 일반적으로 이제 와가지고 물어보면은 쌤 저는 수능 공부가 마지막 영어 공부에 전부 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쌤 수능 때도 영어가 제일 싫었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괜찮거든요. 자, 이 선생님이 학생 2명을 소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받은 점수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지금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토플 이 정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학생 저번 주 토요일 날 시험 쳤습니다. 저번 토요일 날 경성대학교에서 시험을 친 학생인데 유진이라고 이 점수면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점수일 거예요. 자, 점수 나왔죠. 점수가 100점이에요. 120만점 100점인데 사실은 2월달 시험 치고 3월달 시험 친 학생들 중에서 110점도 많아요. 학생들 중에서 반은 그때 반은 70, 80반이었거든요. 근데 110도 많이 나왔어요. 진짜 몇 개 차이 안 나요.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가시면 있잖아요. 리딩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그날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딱 나와요. 이제 다 끝나가지고 내가 클릭하고 있다가 갑자기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끝나고 쌤 리딩 몇 점이고 리스닝 몇 점 나왔습니다. 이렇게 쌤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는데 자 조금 그렇지만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토플이 한번 개정이 되고 리딩 리스닝이 되게 쉬워졌는 데 있잖아요. 너무 이게 문제가 된 거지. 1월 말에 개편이 됐거든요. 그리고 2월까지 3월까지는 리딩 리스닝을 딱 봐도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쌤이 아까 말했잖아요.
110점도 아니 3주 공부했는데 110점이 나오고 진짜 한 달밖에 안 했는데 110점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토플에서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 왜냐면은 한 개만 어렵게 나와요. 리딩 리스닝 중에서 한 개만 좀 난이도가 높게 나와요. 조금 있잖아요. 한 9월 되면은 둘 다 이제 어려워질 예정이에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딩 리스닝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은 준비를 할 약간 방향성이 있는데 있잖아요. 시험 문제 유형 자체가 바뀐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전 토플이랑 겹치는 유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지금 신토플 준비하시면서 이전 토플 어려웠던 거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구토플은 안 할 거예요. 신토플만 나갈 건데 다음 주부터는 조교쌤이 구토플 문제도 막 뽑아줄 거거든요. 평일에 재미삼아 그냥 조금씩 풀어주시면 돼요. 막 시간 잡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이날 리딩이 진짜 어렵게 나왔대요. 리딩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4.0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점수거든요. 학생 보통 가면은 못해도 5.0을 받아와요. 5.0, 5점을 받는데 하은이 언니 옆에 앉으세요. 봤는데 4.0이면은 이거 진짜 어렵게 나왔단 말이에요. 대신 리스닝이 좀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4.0, 5.0이 나왔다 보니까 100점이라는 점수를 기대도 안 했어요. 90만 나와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스피킹 라이팅에서 점수가 너무 잘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100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자, 이 학생 나중에 스피킹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다시 말해주겠지만은 물론 영어의 기본기가 있지만은 리딩 리스닝 같은 경우에도 리딩 리스닝보다는 스피킹 라이팅을 훨씬 더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딩 리스닝에 너무 문제 푸는데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스피킹 라이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라이팅 때 쓰는 단어들 다 리딩 지문에 나올 거고요. 스피킹 때 하는 거 다 리스닝에 나올 거예요. 결국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리딩 리스닝은 따라서 나와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토플에 시간 두 달 공부했거든요. 토플에 시간 투자, 학교를 좀 부산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심지어 4월달도 시험 기간이었어요. 중간고사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토플에 시간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이 학생은 시험 치기 2주 전부터 매일매일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도 100점이 나오잖아요. 누구나 다 가능한 점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점 나온 학생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거 정원이 90 나온 학생 한번 볼게요. 자, 성적 보시면은 토플 이제 90 나왔어요. 그죠? 4.5 나왔는데 승준이 여기 앉으세요. 자, 보시면 라이팅과 스피킹 점수 자체가 낮은 편이에요. 낮은데 리스닝이 지금 5.5점이 나왔어요. 그죠? 리딩도 4.5점이 나왔어요. 여기서 두 과목 정도 유지가 되니까 90이라는 점수가 또 나왔어요. 맞죠?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시간 투자를 되게 많이 못했어요. 그냥 수업에 와서 공부하는 게 거의 끝이었거든요. 그렇게 했어도 90점이라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달 공부하시고 그 다음 달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달 초에 이제 토플 시험을 치실 거예요. 그죠? 치시면은 이제 우리가 목표한 점수가 있는데요. 그 점수를 넘기시면은 28만 원 보다 원래 토플이 좀 더 비싸긴 한 환율 때 좀 더 비싸긴 한데 28만 원 해가지고 학원에서 환급해 줄 거예요. 그 점수의 기준이 앞에 나와 있는 90점입니다. 4.5점이에요. 이제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대학생들 얘기했을 때는 전부 다 시험 전이잖아요. 내가 목표 점수가 중요하지 않아. 환급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진짜 바뀌어요. 선생님, 제발 환급만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환급이 원래 80이었거든요. 애들 전부 다 환급 받아가니까 학원에 이제 90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진짜 환급만 돼도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전부 다 환급 다 받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네, 저기 칸 있거든. 저기 가서 앉으세요. 자, 우리 선생님이 토플 들어가든 IELTS 들어가든 항상 또 하는 말이 있는데요. 쌤이 24년도에 5월달에 파고다 학원에 입사해가지고 한국 5년 만에 왔었거든요. 입사해가지고 그때 말고 거의 한 1년 반 만에 선생님도 서면에 와봤어요. 계속 부산대학교에만 있다가 서면에 와봤고 몇 달 뒤부터는 이제 뭐 월수금은 부산대학, 화목토는 서면 이런 식으로 또 바뀔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쌤도 오랜만에 이제 서면을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전부 다 목표하는 점수 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네 과목을 하루에 다 끝내는 반이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잖아요. 쌤 진짜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진짜 재밌게 수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부담스럽지 않고 쌤이랑 영어로 논다 생각하고 오세요. 진짜 재밌게 해줄게요. 영어 공부. 영어가 토플 이렇게 재미없는 게 아니었네? 꼭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항상 쌤이 IELTS반 토플반에서 강조하는 게 있는 데 있잖아요. 토플이 이전 토플은 안 그랬거든요. 신토플 되고 나면 나중에 스피킹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영어를 써야 돼요.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전에는 주어진 시간이 있고 대본을 막 쓰고 보고 읽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영어 실력 자체를 꼭 늘려야 돼요. 어느 정도는 원어민처럼 만들 거예요, 쌤이. 그래가지고 그냥 토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쌤 항상 이제 말하잖아. 아니 내가 살면서 진짜 원어민까지는 아니라도 원어민처럼 스피킹 해보고 라이팅 해보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냐고. 외국인 있을 때 무섭지 않고 그냥 말할 수 있고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된다니까요. 토플 공부하면은 어느 정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시험에서 스피킹 라이팅에서 써줘야 되는 표현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부 다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만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은 진짜 많이 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으니까요. 선생님 따라서 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일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리딩부터 시작할 거예요. 간단하게 시작할 거예요. 리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라이팅, 스피킹, 리스닝 할 거예요. 알겠죠? 첫날이니까 너무 힘들이지 않고 알아야 될 것들만 알고 넘어갈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네. 네. 데리고 온다고요? 올라오라고 해요. 그냥 알아서. 데리고 오세요. 자, 저기서 리딩 좀 나눠주세요. 학생들. 리딩 라이팅 붙어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주시면 어차피 주시면 다 해야 돼요. 빨리 안 오냐? 너 연으로 언니가 있다. 너거 있어? 있어? 네. 아, 선생님은 토플 리딩 지금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가 시험장에 가잖아요. 컴퓨터에 앉잖아요. 보통 우리가 부산에 시험장이 3개가 있거든요. 부산대학교,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3개가 있어요. 쌤이 또 이런 것도 말 잘해주거든요. 무조건 어디서 시험 쳐야 된다? 경성대. 무조건 경성대에서 시험 쳐야 돼요. 우리 부산대학교 학생들 보통 부산대 근처에도 막 자취하거든요. 그래서 쌤 아침 10시까지 어떻게 경성대 가냐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성적이 10점 다르게 나온다니까. 무조건 경성대 가야 돼요. 이번에 부산대에서 쌤 저는 우리 학교 부산대학교의 힘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치겠다. 리스닝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쌤 리스닝 이런 리스닝 처음 들어본다 나는. 이 정도로 어렵게 나왔어요. 경성대 가면 그렇지 않아요. 경성대 진짜 10점씩 다르게 나와요. 진짜 무조건 경성대에서 시험 쳐야 돼요. 자, 시험이 이제 10시인데요. 이제 시험 고사장을 가시면은 바로 컴퓨터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기실에 있다가 이제 옮겨가거든요. 옮겨가는 과정인데 대기실에 들어가시면은 경성대 가잖아요. 그 미디어 센터인가?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옆으로 가시면 건물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옮겨서 가는 건데
대기실에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쌤이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우리 시험의 순서가 리딩 먼저 치거든요, 리스닝 치거든요, 그 다음에 라이팅 치고 스피킹 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늦게 갔어요. 내가 늦게 가면은 내가 리딩을 시작을 했어요. 리스닝 넘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스피킹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그거 헤드셋 끼고 지금 리스닝 듣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스피킹하는 게 들려요. 막. 근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0시 시험이면 쌤도 아직 신토플은 치질 않았는데 이제 구토플 기준으로 했을 때 10시 시험이면 쌤은 한 10시 5분까지 봤어요. 왜냐면은 내가 딴 거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 스피킹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헤드셋을 막 벗는 거지 나는. 다 벗고 슬쩍 보면서 다른 사람 스피킹하는 거 들어요. 들으면은 대충 주제를 보는 거지. 아 이런 거 나왔네 하고 나는 이제 리스닝 들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스타일마다 달라요. 사실 컴퓨터마다 스피킹의 주제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몇 명 거 좀 듣다 보면은 아 뭐 이런 거 나오겠네 싶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는데 반대로 나는 리스닝을 하는데 다른 거 얘기하면은 방해가 된다 이러면은 무조건 일찍 가셔야 돼요. 한 9시 20분까지 가서 제일 먼저 시험 치셔야 돼요. 토플이 제가 있잖아요. 제가 10년 전, 10년, 11년 전, 19살 때 저도 이제 고1 때부터 토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4시간 반이었어요, 시험이. 진짜 오래 걸려요. 중간 10분 쉬는 시간도 있었어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토플 시험 얼마 걸려요? 1시간 40분도 안 걸려요. 엄청 짧죠? 그러니까 바짝 집중해서 끝낼 거고 편안하게 있는 거지. 시험 시간이 되게 짧아졌으니까. 근데 반대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너무 시험이 바로 끝나버리니까 허무할 때도 있어요. 점수가 잘 나와도. 그렇게 돼가지고 한 번 내가 더 쳐볼까? 더 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도 요즘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시험 비용이 이제 달러가 올라가지고 한 35, 6만 원 하다 보니까 10개를 칠 수 있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환급도 있으니까 한 번에 딱 끝낼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날짜 잡아가지고 물론 지금 이제 5월, 6월, 7월 달 시험 치시면 환급 날짜가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환급 날짜 쌤이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쌤 전 7월 말에 치겠다. 괜찮아,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쌤이나 적용쌤한테 미리 말만 해주면 돼요. 그럼 제가 학원에 말해가지고 바꿔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원하시는 토요일에 시험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리딩부터 출발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볼게요. 우리 처음에 쌤이랑 우리 이전 토플이랑 그리고 신토플이랑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금 보셔야 돼요. 왜냐면 두 개를 같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종이에 쌤이 지금 준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뀐 토플, 신토플이에요. 이전 토플 볼까요? 이전 토플 보시면 어디였지? 쌤이 노트북을 지금 서면에 이거 지금 빌려와가지고 조금만 이따 보여줄게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어떤 거냐면 보세요. 한 여기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쪽으로 여기로 가시면 더 Power of Music이라고 적힌 거 있거든요. 자 여기로 가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이제 받는 질문이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카데믹이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네, 아카데믹인데 이거 맞아. 우리가 이전 토플에서 했잖아요. 36분 40초 해가지고 총 리딩 문제가 20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40문제가량 푸실 거예요. 쌤 문제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부산대학교에서 공대에 석사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박사과정 가기 위해서 토플이 필요해, 미국 가기 위해서. 근데 시험을 2주에 한 번씩 쳤어요, 그 학생. 구토플 기준으로. 처음에 쳤을 때 리딩이 29점이 나왔거든요. 2주 뒤에 시험 쳤는데 18점이 나왔어요. 11점이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문제 개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한 개 틀릴 때마다 감점의 폭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거를 없애고자 시험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문제 개수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시험장에 가시면은 리딩을 우리가 흔히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묶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묶음을 몇 개를 푼다고요?
두 개를 푸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학생들이 공통된 문제를 풀어요. 그래가지고 평균을 내겠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많이 맞췄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모듈을 어려운 문제를 푸실 거예요.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은 쉬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 토플 같은 경우에는 리딩, 리스닝이 둘 다 개수로 매기는 거예요. 몇 개를 맞췄냐 해가지고 쌤 6.0을 그 만점이죠. 6.0을 받기 위해서는 다 맞춰야 되나요? 아니에요. 한 두세 개 봐줘요. 그래서 봐주는 것도 좀 약간 관대해졌어요. 그래서 시험이 리딩, 리스닝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칠 건데 부담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 리딩에서 쉬운 모듈 넘어간 학생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 말은 여러분들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많이 틀려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암만 쉬운 모듈을 간다라고 해도 이미 틀린 개수가 있어가지고 점수를 유지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당연히 원하는 점수는 리딩에서 5.0 아니면 5.5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쉬운 모듈로 넘어가면은 4.5 안 돼요. 4.0이에요 무조건 시작점이 많이 틀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어려운 모듈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막 대충 보셔가지고 리딩의 유형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아카데믹이라고 하는 지문 이게 아무래도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단어의 수준이 달라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 질문이 5문제가 딸려 나온 거예요. 문제 개수가 많아요. 맞죠? 어려운 모듈 넘어가잖아요. 쉬운 유형 다 없어지고 이런 것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전에 구토플이었거든요. 구토플이 이런 유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쌤이 이전 토플이랑 지금 토플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페이지 가시겠어요? 가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무슨 리딩인데 갑자기 라이팅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쟤는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지문 토플 리딩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문이 있으면은 그 지문의 문단을 그대로 발치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놓고 빈칸 여기 만들어가지고 빈칸을 만들어서 단어를 집어 넣게 하는 거예요. 그 너무 맥락이 없잖아. 처음에 이거는 이런 내용이야 단어를 넣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문단 발치해서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구토플이거든요. 구토플에 나온 지문들이거든요. 해서 같이 병행하셔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거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뒤에 아까 쌤이 어려운 지문이야 이건 5문제가 나와 한 거 있잖아요. 그거 5문제 다 틀려도 여기 나오는 거 빈칸 이게 총 10문제거든요. 지금 2개 넣으면 이게 20문제거든요. 이거 맞추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처음에? 그래서 얘를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쓱 보기만 해도 여기 T 나와 있고 빈칸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To understand 아니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렇게 그냥 주는 문제들도 있어요. 있는데 항상 헷갈리는 건 나중에 보면은 이게 ing를 갖다 붙여야 되나?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쌤이랑 진짜 약간의 문법을 배우면서 이거를 잡을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나온 주제 볼게요. paleontology예요. 자, 처음에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빈칸이 나올 리는 없어요 절대로. 항상 두 번째 문장부터 빈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부터 무조건 봐요. this 나와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단어가 이거겠네 바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첫 번째 문장 읽어야 돼요. 주제를 알고 내용을 보셔야 돼요. 항상 내용 이건 읽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paleontology라는 거는 이러한 거야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뭐는 포함한다 뭐를 쭉쭉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10개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풀어보세요.
두 번째 건 한자 맞는 거 있어요. 두 번째 밑에 거는. 아 뭐 한 개 아니야? 저 environment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말해. 뭐? 글씨 자서 맞는데? environment 빼고 다 맞는데? 네? 설마 너 혹시 칸 일부러 지우고 있는 거 아니야? 칸이 왜 안 채워져? 왜 안 채워져? 참고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 없어요. 그냥 생각이 안 날 뿐이에요. 너 왜 빨리 안 채워? 그러니까 빨리. 자, 괜찮아요. 앞에 오세요. 자, 우리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쌤이 지금 이렇게 주는 자료 있잖아요. 이런 거 사실 쌤이 그 좀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아니 신포프리더인 거 이거 문제가 없어요. 쌤이 다 만들 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만든 것도 주긴 줄 건데 좀 다운로드 막 한 거거든요. 이거 뭐게요? 다 기출이에요. 쌤이 이거 막 기출 어떻게 막 찾아가지고 막 다운로드 받아서 막 한 거거든요. 아 근데 진짜 애들이 엄청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이 친구 승준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토플 시험 쳐가지고 미팅 5.5 받았거든요. 진짜 시험장 가잖아요. 똑같이 나오니까 기출이라서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완전 똑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꼭 복습하셔야 돼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시험에서.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온다라고 해도 엔간하면 좀 비슷하게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쌤이 주는 자료 꼭 잘 보시고 보관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paleontology라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정말 토플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주제로. 자, paleontology 뭐다? 자, 고생물학이라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돼요.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리딩에서 했잖아요. 지금은 단어 채우기로 나왔는데 이거 말고 아카데믹으로 객관식 문제 짚는 걸로 얘가 나오잖아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리스닝이요. 이게 리딩 질문이 리스닝으로 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찌리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토플에서 되게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이런 주제들이 좀 어렵게 나올 때가 있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좀 깔고 가는 게 있어야 돼.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건. 그런 거 아예 필요 없고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아 대충 이런 지문 나왔을 때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네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토플은. 자 그러면은 다시 해서 가볼게요. 자 고생물학이라는 건데 자 그래서
자, 얘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그냥 고생물 얘기를 하네. 오늘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뭔가 전개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뭐는 이렇게 하는 거네. 같이 생각을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3칸짜리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 뭐겠어요? 고생물학이라는 이 분야는 이 되는 거예요. 뭐죠? field. 맞아요? 이렇게. 쌤은 field 나오는 거 한 10번 봤어요. 진짜 많이 나와요. 저거. 아니 진짜 모르는 거 한 개도 없다니까. 다 아는 거라니까요.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약간 나중에 당황스러워요. 진짜 이거를 왜 몰랐지? 이러면서.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분야는요 포함한다는 거예요. 맞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한다는 거예요. 뭘 포함한다는 거예요? 화석을 뭐 하는 거? 그냥 한국말로 따졌을 때 화석을 뭐 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분석하는 느낌이지 않아요? 자, 이그잼 들어간 것 중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검진하다, 분석하다라는 단어를 가진 단어가 한 개가 있어요. 혹시 뭐예요? 이그제 뭐예요? 뭐죠? 이그제 examine. 맞아요? examine. 근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examine 하면 돼요? 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다? 문장. 무조건 문장. 문장이랑 똑같은 말이 뭐다? 주어 동사예요. 몇 개? 한 개. 맞아요? 자, 그러면은 분야 끝났고 포함하다, 검사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검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하다라는 거를 검사하는 것으로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한다? 무조건 ing. 무조건 ing. 우리는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라고 해서 동명사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앞에 지금 포함하다 나와 있으니까 검사하다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ing 이렇게. 우리 학생들 사람들 진짜 많이 물어봐요. 여기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쌤 도대체 단어 사이에 막 하이픈 같은 거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 왜 쓰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 화석은 화석인데 어떤 건지 추가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화석은 화석인데 자, 근데 또 오브 나와 있어요. 맞죠? 우리가 전치사로 사용되는 오브는 뭐다? 뒤에서 앞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의 얘인 거예요. 얘는 좀 쉽다 근데 얘는 좀 쉬워요. 얘는 뭘까요? 유기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죠? organisms가 되겠죠.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했고요. 이제 이 단어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유기체의 뭐예요? 화석이잖아요. 유기체의 뭐예요? 잔여물, 찌꺼기, 얘들이 모여서 화석이 되는 거예요. 잔여물, 뭐죠? 뭐예요? remainings가 되는 거죠. 네? 이게 한 번씩 칸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좀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 보니까 미안해요. 칸 개수가 안 맞는 게 조금씩 있어가지고. 자, 볼게요. 또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preserve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하지만 우리가 스피킹 라이팅 때는 별로 쓸 일은 없어요. 자, preserve 뭐예요? 보존하다인데 지금은 보존이 돼 있는 거죠. 어디에 보존돼 있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이런 건 입 앞이니까 안 할게요. in이죠? 맞죠? 어디 안에서 보존돼 있는 거. 자, 항상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데 다 몰라도 되고요. 항상 해석 자체가 뭐다? 뭐뭐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투부정사예요. 맞죠? 무조건 투.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뭐죠?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ancient는 고대죠. 고대 생명체가 형성이 되는지 life 맞죠? 자,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쌤이 막 그렇게 문법을 어렵게 안 할 거거든요. 라이팅 할 때는 조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
너무 문법밖에 공부를 안 하고 다 쓸 데가 없어. 절대 영어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문법이 바탕이 안 돼 있으면 결국 무너져요, 영어는. 그래가지고 쌤이 진짜 조금씩만 알려줄 거예요. 어렵지 않게. 알겠죠?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죠? 지금 한 개 알려줄 건데 등위 접속사 나와가지고 미안해 엔드 나와가지고 등위접속사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엔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and, but, so, for, or이라고 5가지가 있는데 말이죠. 얘들은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등이요 같을 등을 의미하거든요. 뭐가 같겠어요? 뭐가 같은 거예요? 얘랑 얘가 같은 거예요. 어떤 게요? 품사가 맞아요.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얘가 ing면은 얘도 ing예요. 얘가 과거분사 pp면은 얘도 pp예요. 그러니까 ed부터 얘도 ed 붙어야 돼요. 형태가 지금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은 다 맞출 수 있는 거지. 얘는 and가 있으니까 형태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E, B, O까지 줬어요. 이것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좀 공부를 좀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쌤이 이제 과학 같은 질문 나올 때는 얘는 진짜 알아야 된다고 해서 얘도 좀 알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어떻게 고대 생명이 형성이 되었는지를 보는 건데요. 자 이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었어요. 한국어로 할게요. 자 처음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뭐라고? 좀 크게 말해서 뭐라고요? 네, 진요? 뭐죠? 네, 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진화를 하는 거예요? 진화가 된 거예요. 된 거죠. 된 거는 ing예요? pp예요? 수동이니까 pp가 되는 거죠.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진화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화된 거라면서요. 어떻게 적어요? 이렇게. 맞죠? 자, 불러보세요. 적응도 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너무 어려운 거는 하기 싫지만 잠시만요. 우리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나중에 본관에 1층 데스크 가시면은 단어장 줄 거거든요. 파고다 이제 토플 단어장 있는데 이제 받으셨으면 괜찮고 공짜로 주거든요. 그 꼭 받아서 가세요. 나중에 가실 때.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IELTS를 하든 토플을 하든 항상 선생님 말하는 거는 절대 영단어 외우는데 시간 투자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굳이 쌤 난 불안해서 안 되겠다. 영어 단어 외워야겠다 하면은 하루에 몇 개요? 3개. 딱 그 3개. 오늘 3개 외웠어요. 내일 뭐 외워요? 새로운 3개 외우죠. 근데 그 전날 더 3개 봐야 되죠? 6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9개가 되겠죠? 3일 했으면은 처음에 안 봐도 되거든요. 계속 이제 9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쌤은 진짜 영어 공부하는데 토익은 좀 달라요. 토익은 다른데 토플, IELTS 같은 스피킹, 라이팅이 공존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어 막 적어서 외우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단어들,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쌤이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단어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까먹어도 괜찮아요. 해서 쌤이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리고 쌤이 따로 지금 단어 정리하면서 이거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장에서 스피킹 할 때 써야 돼서 그런 거예요. 써야 되는 거는 조금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 먼저 배울 거예요. 어디가 어디 있지? 네, 잠시만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해줄게요. 자, 우리가 adaptation은 적응이고요. 적응이 된이라고 했어요. 맞죠? 얘는 뭐예요? 잘 안 보이죠? 선생님 여기 적어놨어요. 스펠링만 바뀌었어요. adapt예요. 얘는 우리가 써야 돼요. 시험에서 라이팅 스피킹 할 때. 사실 뜻이 3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adapt를 한다. 뜻이 뭐예요? 무언가를 채택하다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토플이라는 시험을 치는데 스피킹 라이팅을 할 때 선택하는 거예요. choose. 좀 그렇잖아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말 자체를 바꿔주는 거지. 우리가 한국말을 해도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채택하는 거예요. 말이 다르죠.
영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 다 choose라고 할 때는 adopt 이런 거 택하다 바꿔주는 거죠. 배운 김에 한 가지 더 배울까요? 자, 무언가를 선택하다라고 할 때 선생님이 절대로 choose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렇죠. opt fo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opt for. 쉽게 말해서 우리가 스피킹, 라이팅을 할 때는 adapt라는 거 안 쓸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이런 거 쓸 일이 없어요. 이제 신토플에서는. 그러니까 저건 까먹으셔도 되고 아까 방금 한 거 adopt 그 다음에 opt for 이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위에는요 다 했고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있잖아요. 아까 위에 나온 거 쌤 진화하는 거 적용하는 거 좀 어려워야 하실 수 있거든요. 좀 하시다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게 진짜 헷갈려요. 이런 거 ALM이 들어갔거든요. 뭐지? 이게 무슨 단어지 하잖아요. 이거 혹시 맞추신 분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세 글자 들어가요. 네. 뒤에는 딱 봐도 환경이니까 여기는 딱 봐도 환경이잖아요. 지금 환경이니까 모든 환경인데 그냥 모든 환경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거의 모든 환경이에요. 단어 뭐예요? almost인 거예요. 쌤에서 말했잖아요. 다 아는 단어라니까. 앵간한 것들은. 앞에서도 유창을 전해볼까요? 딱 봐도 얘는 can인 것 같고 맞죠? 발견이 되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can be found일 것 같고요. 대부분 했어요. 이것도 뭐 환경이 무조건 환경이니까 환경 적고 자 적었어요. 쌤이 말했습니다. 아까 and 나왔어요 지금. 맞아요? 네, and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and가 나와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다 찾는 거지. 그래가지고 쌤이 저거는 앞과 뒤가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 뭐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and 뒤에 보시면은요 주어가 지금 없고 바로 동사 나오거든요. 맞죠? 다시 말해서 뭐다? 얘랑 똑같다는 거예요. they can이라는 게 지금 여기 생략이 돼 있어. 그리고 그들은 자, essential은 필수적인이죠. 필수적인 무언가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라이팅 스피킹 할 때 진짜 사실 많이 쓰는 거거든요. 중요한 역할을 하다. 필수적인 역할을 하다. 어떠한 역할을 하다. 어떤 표현이에요? play a role in. play a role in. 어떠한 역할을 하다. play essential day라고 했었으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코시스템이죠. 생태계입니다. 생태계인데요. 그냥 생태계가 아니라 VAR 나와 있어요. 어떤 거예요? Various. 맞죠? 다양한 생태계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various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들 중에 많은 아이들 대부분은요. many of 자, many of them 될 거고요. 얘는 뭐게요? 마지막에 다 왔네 우리.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잘 안 보이시죠? 좀 올려줄게요. 네, 자 볼게요. 나중에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선생님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콤마하고 ing 들어가는 거 진짜 많이 보실 거거든요. 항상 독해할 때 콤마 ing 해석 어떻게 한다? 그리고 뭐뭐 한다. 그리고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 중에 대부분은요 decomposers라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어렵잖아. 그래서 뒤에 추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죠 그러면? 그렇죠, meaning이 되겠죠. 그리고 의미한다 이것을 되는 거예요. 맞죠? 앵간하면 콤마 뒤에 지금 ing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다 맞춰도 지금 20개 맞췄는데 시험에서 좋지 않아요? 이거 맞춰도 지금 20개 맞췄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말에 토플 리딩 공부하는데 이런 이메일 읽고 있을 시간은 없잖아요. 맞죠? 이거 세미나 하기 시간 아깝잖아요. 지금 이거 이메일 보기는 살짝 이렇게 넘어가시면 쌤이 아까 말했던 거 있는데 넘어가시면 이거 음악의 힘 질문 시험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문제라.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한 쌤이 있잖아. 이번에 이제 90 받아서 토플 이제 끝났는데 이제 일본 유학 간다고 이 질문이 똑같이 나오고 문제도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한 개를 틀려온 거야.
그러니까 안 돼요. 무조건 맞춰서 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문제를 보시면은 문제 유형이 토플은 정확하게 7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리딩이. 근데 유형마다 푸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 거는 독해도 하는 것도 배울 건데 쌤한테 진짜 궁극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는 토플이 어렵게 나오면 뭐가 문제냐면요. 지문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문은 항상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를 풀잖아요. 4가지거든요. 항상 객관식이 항상 2개가 남는 거지.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되고 방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서 아니 이것도 되지 이거는 왜 안 되지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답을 찾는 거다 보니까 문제를 찾는 게 정답 찾는 게 헷갈려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거 보시자마자 우리가 흔히 주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어 문제라고 하죠. 와, 이 동의어 문제는 진짜 쌤 고1 때부터 없어지질 않아요. 이 유형은 리딩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elevate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스피킹 할 때도 써요. 뜻이 뭐예요? 완화시키다.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뭐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딱 봐도 정답 뭐예요? is 나왔죠. 지금 정답이긴 한데 시험에는 is 안 나옵니다. 원래 우리가 elevate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동의어가 한 개가 있어요. 토플에서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게 뭐죠? 그렇죠. 얘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달라요. 나중에 우리가 바로 뒤에 라이팅을 할 건데 무언가를 그냥 감소시키는 거예요? reduce라고 들어보셨어요? reduce? 감소시키는 거? 이런 거 단어 요즘 안 쓰거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는 거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완화시키다. 스트레스를 없애다가 아니라 완화시키다. 단어의 선택 차이인 거예요. 항상. 그래가지고 쌤이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여러분들 스피킹 라이팅 점수에서 고득점 나오면은 100점, 110점 우습거든요. 진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파고다 학생들만 토플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남들이 쓰지 않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표현 같은 거를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을 엄청나게 알려줄 거거든요. 그걸 다 쓰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라이팅 시험장에 가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미티게이트 쓰고 오겠다. 완화시키다 쓰고 오겠다. 이런 것들을 라이팅 한 20개, 스피킹 한 10개 만들어 놓는 거야. 이거는 다른 학생들이랑 공유도 하면 안 돼. 딱 내만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딱 쓰고 올 거니까. 그래서 스피킹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하겠지만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요 내 발음에 제일 잘 맞는 걸 리스트 만드셔야 돼요. 다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에 내한테 제일 잘 맞는 거 연습하시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쌤이 라이팅만 과제를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항상 내가 쓰는 단어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절대 남들이 쓰지 않는 거, 내가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나만의 쌤이 무기라고 항상 말하죠. 그거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 갈 때. 그렇게 하면 스피킹 라이팅 잘 나와요. 무조건. 자, 그러면은 쌤이 아까 그랬잖아요. 쌤한테 배워야 되는 거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배워야 된다고. 자, 지금 30번에 나와 있는 이런 유형 있잖아요. 이거는 리스닝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 말 왜 하냐? 저자는 지금 이 말 왜 해? 이런 거. 아니 그러면 리딩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풀 수라도 있잖아요. 리스닝은 문제를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다 들었는데 그때 그 말 왜 했어? 하면은 좀 당황스럽거든요. 리스닝한테. 리스닝은 다시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저자가 이 말을 왜 했어? 라고 하면은 항상 무조건 앞에 to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해서 말한 거야. 여기서 한번 걸러줘야 돼요. 제공하는 거, 식별하는 거, 설명하는 거, 암시하는 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안 걸러지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시험장에 가면 있잖아요. to highlight, 강조하기 위해서, to contrast,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나눠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걸을 수 있어요. 몇 번.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확실히 아닌 것부터 빼야 돼요. 토플은 헷갈리기 때문에 확실히 아닌 것도 배제시켜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하고 자, neurotransmitter 이거를 왜 언급을 저자는 하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 문제 어떻게 푼다? 일단 지문 가야지. 지문 가가지고 neurotransmitter 시험장에 가면은 얘가 이렇게 밑줄이 끄여져 있을 거거든요. 사실 시험장에서는 얘를 찾아요. 자, 이 말을 언급 왜 했냐는 문제는 어떻게 푼다? 무조건 여기 문장에 답이 있다. 여기만 봐야 된다. 딴 거를 보고 유추하면 안 돼요. 생각의 과정을 버려야 돼요. 토플 리딩 진짜 중요한 거. 지금 까먹을 진짜 중요한 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진짜 객관적이어야 돼요.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틀려요 그러면.
그래서 저자는 언급 이거 왜 해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 문장만 쳐다봐야 돼요. 여기 안에 무조건 답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딱 이거만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했던 지금 elevate 단어 문제 있잖아요. 이 단어 문제는 절대 본문 가셔가지고 유추하시면 안 돼요.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 거. 근데 이게 혹시 만약에 완화시키다가 아니면 어떡하지? 무조건 맞아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 읽기 전에 단어 문제는 바로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본문 볼 필요가 없어요. 아예 유추를 하지 마세요. 알겠죠?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은 시험장에 가면 리딩에서 단어 문제 보잖아요.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괜찮거든요.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런 거는요. 사실은 지문에서 뭐라고 하니, 뭐 때문이라고 하니 이거는 사실 뭐 나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 언급한 이유 거기 문장에서만 찾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시는 거고 끝이네. 어쨌든 그렇게 푸는 거고 방금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기는 했는데 자 모듈 두 번째 넘어가시면은 단어 문제가 한 개 나오거든요. 오늘 단어 문제 한번 손을 우리가 댔으니까 아까 한 거 살짝 느낌 살려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나와 있는 거. 먼저 이거 첫 번째 문장 읽으셔야 돼요. 위에 거 먼저 읽고 들어가세요. 잘했다고? 이렇게만 말하는 거잖아. 많이 적었네. 지금 봐줄게. 컴퓨터 케이트 단어는 잘 맞지 않니? 그래서 맞죠. 단어가 종류가 다른 거야. 뜻은 다른데. 안 적었네.
사실 지금 여러분들 쉬는 시간 쪽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라서 한 5분은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쌤이 바로 지금 할게요. 알겠죠? 10번만 해보면 훨씬 쉬워져요. 괜찮아요. 자, 크래프트 만드는 거네요. 그렇네요. 자, 취미생활이에요. 갑시다. 자, 누군가는 여기는 딱 봐도 뭐예요? jewelry. 맞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보석을 만드는 것을 뭐 한다? 즐긴다. enjoy가 되겠네요. 맞죠?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자, 반면에 들어가네요. 자, 반면에 자, 누군가는 이래요. 반면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래요. others가 되겠네요. 맞죠? 자, 다른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그림을 좋아합니다. 맞죠? 지금은 사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좋아하는 거라서 S가 사실 붙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요. 자, 그래서 craft라는 거는요. 자, 간단할 수도 있어요. can be simple.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 지금 4칸인데 complicated 들어가니까 지금 안 맞아요. 단어가 맞죠? 단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복잡한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토플에서는. 아까 그거 봤죠? 우리가 alleviation, mitigate야 한 거 봤어요? 그것처럼 단어 문제로 복잡한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어려워도 쌤이랑 복잡한은 정리하고 가야 돼요. 일단 여기에서는 complicated가 아니라 뭐다? comple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쌤이랑 정리해야 돼요. 얘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복잡한이라는 건데 쌤 도대체 복잡한이라는 걸 언제 쓰죠? 쓸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복잡한이랑 뭐랑? 정교한을 같이 봐야 돼요. 복잡한이랑 정교한을 같이 봐줘야 돼요. 첫 번째, 자, 복잡한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complex라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이다. 그렇죠. intricate. 이까지도 아셔줘야 돼요. 복잡한. 우리가 복잡한이라는 거는 단어 문제로 리딩에서 나올까봐 사실 하는 거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피킹, 라이팅을 할 때는 정교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쓰냐면요. 그런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은 더욱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맞죠?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거예요. 자, 정교한 하자마자 바로 S로 시작하는 단어 떠올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죠? 그렇죠. 아유 좋다. 그렇죠. sophisticated. 맞아요. 한 개 더 있는데 정교한. delicate. 맞죠? delicate. 사실 라이팅 정도 할 때는 sophisticated 막 쓰거든요. 다른 학생들도. 근데 스피킹에 내가 갑자기 나중에 인터뷰라는 걸 할 건데 스피킹 할 때 네 번째 스피킹 할 때 내가 sophisticated 이렇게 썼잖아요. 와, 진짜 기가 막히지. 시험장에서 쓰면은 바로 6점이지.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복잡한은 선생님이 토플에서 알아야 될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랑 뭐예요? 시작.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시작. 그 다음에 그렇죠. 자, 정교한이라고 해도 두 개 있어요. 뭐랑 뭐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좋습니다. 자, 네가 뭘 만들고 싶은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있다 뭐예요? Depending on. 맞죠? 너가 만들고 싶은 것이에요. What you want to. 네. to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죠? 얘가 좀 어렵죠. 단어가 좀 약간. 자, 기후라는 것은 영향을 받습니다. 뭐예요? influence. 맞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자, 위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뒤에 altitude를 좀 바꿔서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뭐예요? latitud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자, 근데 얘는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어디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자, 고도라는 것과 위도와 그리고 어디에 대한 근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proximity가 되겠죠. 근접성입니다.
쌤 도대체 딱 봐도 저거 바디인 것 같은데요. water body가 뭐죠? 우리가 저거는 리딩에서 좀 많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water bodies 들어갈 거거든요. 수역이라는 거예요. 강도, 지구 전체를 얘기할 때 나오는 거예요. 강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요. 이런 거 우리가 수역이라고 하죠. 그 단어가 좀 많이 나와요. 출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단어 맞아요. 이게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변화는 변화인데 뭐뭐로부터 이제 이끌려진, 야기된 변화입니다. 뭐예요? driven by 맞죠? 어떤 거요? 인간의 활동으로요. human activities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얘는 꼭 아셔야 돼요. 얘는 진짜 많이 나와요. 산을 그냥 깎는 거예요. 이거 human activities 나오면은 쟤는 꼭 나오거든요. deforest 뭐예요? 네, station입니다. 맞죠? 저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거 쌤 이거 진짜 수업 시간에 많이 말하는데 맞죠? 이거 쌤이 이거 상당한이라는 건 꼭 알아야 돼 하면서 상당한은 진짜 알아 이건 너무 많이 쓰인다니까 하면서 뭐죠? substantial 맞죠? 이건 진짜 중요해요. substantial 상당한입니다. 얘는 뭐 상당한 문제점을 생태계죠. ecosystem and human 이렇게 되겠네요. 자, 리딩 하셨고요. 자,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자, 우리가 과제는 뭐냐면요. 혹시 평일에 부산대학원에서 선생님을 만날 일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그때까지 최대한 빠르게 다 풀어서 오시면 되고요. 토요일에 선생님을 만난다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까지 풀어 오시는 게 아니라요. 푸는 건 푸시는 건데 쌤이 화요일쯤 좀 이따 단독으로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화요일 혹은 수요일 날 조교쌤이 답을 올려줄 거예요. 매기고 쌤한테 사진 찍어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시간 재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편하게 오늘이나 내일 시간 가져가지고 편하게 그냥 풀어보세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풀어보시고 답지 올려주면 매겨가지고 쌤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리딩 한번 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라이팅이거든요. 해가지고